강원도 원주 출신 민주당 박우선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께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대법원 사건에 관해서 박시환 대법관님이 내 임기 중에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들으셨죠 아까? 예. 예. 처장님께서도 박시환 대법관님이 임기 중에 이광재 강원도지사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전에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우선 대법원에 형사 사건이 상고가 되면 먼저 상고 이유서를 피고인 측에서 제출을 하죠 보통. 상고인이 제출합니다. 피고인이 상고인이면은 상고인으로서 제출합니다. 상고인이.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검찰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어려운 사건인 경우에. 어렵고 쉽고 간에 그 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니까요. 예. 송달이 되면은 21일 내에 아마 이유서를 내고 또 받으면 14일 내인가 아마 답변서를 내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상고 이유서를 내고 답변서를 또 내고 예. 그러면 주심 대법관님이 먼저 한번 그 기록을 전체를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 들어오면은 주심이 정해지면은 그 기록하고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가 주심 대법관실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법관님이 이래 이제 한번 보시고 예. 재판 연구관님한테 기록을 넘겨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보라고 이제 의뢰를 하시겠죠.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뭐 본인이 직접 다 하시는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재판 연구관한테 사건이 어려워서 넘기는 경우에 재판 연구관 보통 몇 분한테 넘깁니까? 재판 연구관이 몇 분이라고 그러면 좀 설명이 어려운데요. 전속 재판 연구관은 3사람인데 그 중에 아마 한 사람을 지정해서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어려운 사건이라면은 공동조에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연구하는 전문조가 있습니다. 전문 재판 연구조. 거기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한 사람한테 주면은 같이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럼 이제 재판연구관의 결론이 나면 예. 그게 이제 결국은 또 다시 대법관님한테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4분 대법관님이 또 토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4분 대법관님이 다 한 번씩 또 기록을 보셔야 되잖아요. 뭐 기록까지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연구 보고서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건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제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중에 제일 오래 가고 있는 사건은 기간이 얼마 정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건 아주 희소한 사건입니다만은 한 3년 정도 된 사건도 1년에 한 15,000건이 상고되면 한두 건은 2, 3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2, 3년 걸리는 것도 있다. 결국은 대법관님 4분이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선고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4분 대법관님이 기록을 상세히 살피셔서 어떤 대법관님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예. 그 4분들의 의견이 다 통일이 되면 그대로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 통일이 안 되면 결국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서 선고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특정 개별 사건을 가지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짧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특정 사건을 보면 사실 1, 2% 되는 사건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또 그 사안이 다 어렵고 복잡하고 또는 합의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더불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박연차 증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과 의견을 완전히 바꿔버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박연차 증인 관련된 그 사건이 여러 건 지금 대법원 내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처장님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총목회에 대해서 아까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장소와 대상과 시간 이런 것이 아주 엄격히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 옳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부처가 법원이면 법원의 도장 이외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어떤 도장이 찍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본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정본은 아주 사본이야 뭐 누구든지 사본한 사람이 원본하고 같이 만들면 되니까 사본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법적인 의미가 있는 정본이랄까 등본이랄까 이런 것은 작성 권한자가 따로 법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만드는 거지. 예컨대 우리가 호적 등본 같은 걸 우리가 떼어서 우리가 그냥 복사해가 등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있다면 법원 이외에 그 담당 판사님 이외에 다른 분이 그거를 복사해서 정본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본의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갖고 압수수색을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아주 엄한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은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뭐 있을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꼭 굳이 따지면은 원본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님 순서입니다.